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2학년 학생들이 봤던 진선여고 2학년 학생들 봤던 수원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진 않고요. 킬러급 문항들, 조금 어려웠던 문항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풀이하고 그다음에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궁금하다고 말한 적은 없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한테 꼭 해줘야 될 이야기들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진선여고가 여러분들 시험이 어느 정도로 어렵게 나오냐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일반적인 평가를 선생님도 받겠죠. 일반적인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진선여고 시험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평이하다. 평이하다. 물론 그 기관이나 그 어떤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평이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평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정말 강남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이하지만 진선여고 시험이 결코 평이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진선여고 다니는 학생들은 좀 이 영상을 보면서 왜 남들은 평이하다고 하는데 내가 느낄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못하는 건가? 응? 뭐지? 그러면 그 평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쉽게 느끼는 건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평가를 내린 사람들이 다 누구야? 진선여고 학생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진선여고 학생이 시험을 보고 평이했어? 약간 재수없네요. 그쵸?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전교권에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은 평이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다수의 진선여고 학생들은 절대 평이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제3자가 보는 거야. 선생님 같은 사람이 진선여고 시험지 보면서 평이했어? 이러고 있는 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수만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분석을 했겠지만 그 분석이 결코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평이하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번뜩이는데 와 이건 처음 보는 유형이야. 신유형인데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말하는 거야. 그런 평이하다를 말하는 거야. 누구나 다 쉽게 쉬운 건 아니고 많이 접했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했던 문제들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이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난이도가 절대로 평이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진선여고 시험은 어려워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계산도 한 번 말리면 끝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물론 모든 강남권 학교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진선여고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궁금한 학생들은 대다수 2학년 학생들일 텐데 1학년 때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어. 그럼 내가 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공부법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시험을 잘 못 봤다면 나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 이건 또 사실은 틀린 이론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을 못 봤던 이유가 공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법? 그러니까 평소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내신 준비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좀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공부랑 좀 다르잖아.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오답도 열심히 해야 되고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안 나온 것 뿐이지 여러분들의 공부법이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런 거 말고 항상 깨끗한 자세로 해설을 참고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런 거는 공부하는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시험 점수를 좀 올리고 싶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걸 극복해서 시험 문제를 올리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기본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단 기본 문제를 다 맞출 정도의 실력은 되셔야 돼요. 시험을 보고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내가
시간이 1시간, 즉 50분 시험이 아니라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만 되면 내가 지금 받는 점수에 거의 1점 몇 배, 1.2배, 1.3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일단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내가 못 푸는 문제는 버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못 풀 만한 문제들은 버려. 근데 그 못 풀 만한 문제를 판단을 해야 하잖아, 시험 때. 그쵸?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출 문제를 시간을 재고 푸는 거야. 실제 시험이랑 비슷한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넘기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넘긴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길어. 선생님이 이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고, 그런 방법들이 또 있죠. 뭐를 모르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넘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선생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본인이 느꼈을 때 난 내를 넘어가야겠구나 라는 그 경지까지 도달하는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버린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다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다시 풀면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넘기고 다시 앞으로 오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이런 방법도 다 쓰는데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한번 막혔던 문제는 다시 봐도 잘 안 되던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내신 준비를 할 때 이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내신 기출을 시간 재고 풀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부를 하잖아요. 다 하고 나서 채점을 하고 오답까지도 다 해봐. 그런 다음에 꼭 반드시 고민하세요. 내가 왜 못 풀었지 아까 내가 못 푼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못 푼 이유가 굉장히 많아. 계산 실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시험 때가 되면 보기를 먼저 보는 이상한 습관이 있거나, 뭐 아무튼 그런 이상한 습관은 아니에요. 아무튼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이게 실수가 나오고, 아니면 계산이 멈추거나 뭐 세팅법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 방법을 좀 이렇게 좀 바꿔보면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보세요. 아니면 시간이 진짜 부족하면 모래시계 갖다 놓고 문제 하나 풀 때마다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선생님 돌리다가 그 신경이 절로 이렇게 모래시계에만 가면 어떡해요? 그것도 극복해내야지. 여러분들 그거 극복해내야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때 그때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쵸? 이걸 했는데 선생님 제가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시험 한 번 보고 그걸 평가한다고요? 절대. 여러분 남은 기간 굉장히 길죠. 그쵸? 고3 끝날 때까지 후단히 노력해야 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효과가 별로 없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지 마시고 뭔가 꾸준히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그 행동을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일 때는 있잖아, 문제 하나를 풀 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세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공부하고 싶어, 그 공부하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답례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일단 되겠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문제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제3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닌데, 일단 문제를 딱 봤을 때 시나리오가 바로 떠오른다 하더라도 혹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진 않을까? 출제자가 설마 이러라고 문제를 낸 걸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민해볼 시간을 공부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를 풀 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이게 효과적이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몸에 배이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줄인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막연하게 모르는 문제를 넘기는 거, 이것도 해보는 거고 그냥 그것만 하다가는 저는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단한 노력을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조언이야. 짧게 말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실제로 내가 학생과 상담을 한다?
아니면 학생을 좀 변화시켜주고 싶다. 시간에 관련돼서 아이를 변화시켜주고 싶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시도하죠. 학생도 시도해야 되고 나도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시간도 측정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걸 참고만 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건 찾으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 반드시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 방법을 꼭 찾아라.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얘기를 좀 짧게 할게요. 킬러 문제를 푸는데 킬러 문제가 아니라 그럼 선생님 제가 뭘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문제집을 5권, 6권, 7권을 풀어도 사실 이렇게 많이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부교재를 좀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그렇다고 부교재를 5번, 6번 이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니야.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교재에서 거의 숫자만 바뀌고 학생들이 느낄 때 이거 부교재 문제야 라고 느끼는 정도의 문제들을 정말 부교재를 많이 푼 애들은 보자마자 바로 총알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답을 낼 거야. 그죠? 그게 결코 틀린 방법도 아니고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5번, 모든 문제집을 5번, 6번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다 보면 이게 외워져서 수학 실력에서 어느 정도 정체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응용된 문제는 하나도 못 풀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교재 문제를 한 2-3번은 푸는 거, 2-3번은 푸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집을 만났을 때, 다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거 부교재에서 봤던 거랑 되게 유사한 유형인데 이게 왜 유사한 유형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 그럼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얘네 둘은 문제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네? 이거 완전 유사문항 아니야? 라는 걸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게 되겠죠? 아니면 주변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한테 야 이거에 대한 유사문항이 뭐야? 본인이 스스로 유사문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냥 이게 유사문항이래. 그거 막 푸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은 그걸 풀면서 유사문항이라는 생각을 안 해. 그냥 풀라고 하니까 유사문항이라 하니까 푸는 거야. 그럼 이 문제와 원래 있었던 문제가 유사성이 없어. 그 학생한테는 유사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좀 풀고 나니까 좀 비슷한 것 같네?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사문항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히 제대로 하고 싶다면 스스로 유사문항을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선생님들이 그냥 주는 거 그냥 할래요. 물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는 유사문항을 이게 왜 유사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이 정도는 유사라고 하기 좀 그렇네. 이건 나오면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야. 그런 걸 스스로가 판단해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내신에서 활용할 공부법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되게 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했어. 선생님 좀 미안하고 빨리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6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이 아닌 양수 AB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함수 2개를 줬네요. 밑이 A인 로그와 밑이 B인 로그 2개를 줬어요. 자, 근데 1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의 종류가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A가 B보다 작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싸리 B는 1보다 크지만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작고 이렇게 1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풀 때 있잖아 여러분들, 이걸 풀 때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는 옳은 것 찾기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 찾기라서 꼼꼼하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다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 이 문제가 그냥 단답형이야. 옳은 것 찾기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주고 어떤 결과를 내야 돼.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걸 3개를 다 써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하면 안 돼요. 3개가 있다는 걸 판단을 했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가 1이 아닌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커야겠죠? 만약에 이게 단답형으로 어떤 답이 딱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로 당연히 잡고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옳은 것 찾기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을 확 줄여준다고.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서 답이 툭 나왔어. 그러면 뭐야? 안 하는 거죠. 언제 이거 하고 있어?
맞지? 빨리 이거 풀고 다른 거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옳은 거 찾기인지 아니면 단답형 문제인지 그것도 확인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얘는 옳은 거 찾기니까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일단 가조건은 일단 처리가 됐어요. 그쵸? 그 다음 나조건을 보니까 x가 1보다 클 때 fx와 gx를 잘 비교하면 gx가 무조건 크다. 1보다 클 때?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잖아. 첫 번째 경우는 둘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의 로그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로그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그의 점근선이 이 로그의 점근선이 이 y축이잖아. 그럼 y축에 가까이 붙어있는 이 y축에 가까이 붙어있는 놈이 1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 지금 이 놈을 잘 보면 b가 1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놈이 밑이 b인 로그다. 근데 요거를 지금 여기선 지금 fg라고 써놨으니까 선생님 이거 g라고 쓸게요. 이렇게 g.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니? 그렇지. fx겠죠. 자, 여기는 1입니다. 로그 함수 기본형은 이렇게 1을 공유하고 있다. 1,0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나조건 만나보자. 여기서 바라봤을 때 f가 g보다 더 위에 있네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아닌 거야. 그럼 이 문제 풀 때 이거는 절대 쳐다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데 하나는 지금 어때요? 밑이 1보다 작은 상태고 하나는 밑이 이렇게 1보다 큰 상태죠. 얘가 이제 gx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fx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자, 그럼 1,0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만 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만족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얘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안 하면 안 된다. 얘도 같이 한번 해봐야 된다. 자, 요 경우에는 둘 다 이제 1보다 작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점근선에 가까운 요 빨간색이 1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1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A니까 요 놈이 밑이 A인 로그. 그러니까 얘가 이제 f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놈이 gx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1보다 큰 쪽 여기서 누가 더 위에 있어? f가 더 위에 있죠? 문제에서는 g가 더 위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안 되네. 이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기억 니은데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얘도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에이, 선생님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아까 얘라고 하셨잖아요. 답을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 그거랑. 여러분들이 답을 정말 3, 5 이렇게 내는 문제 있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에서는 당연히 얘를 해야지. 그치? 당연히. 문제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냈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천천히 해보자. 로그를 신나게 주고 갑자기 지수를 물어봤네요. 그래도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요 놈을 잘 보고 있으면 A가 이제 1보다 작은 상태고요. A랑 B랑 대소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커? 그렇지. B가 더 큰 상태가 되죠. 그러면 B가 A보다는 컸지만 밑이 이제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는 거죠. 빨리 찾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N이 0과 1 사이래요. N이 0과 1 사이래. 그러면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를 봤을 때는 F가 G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FN이라는 놈이 G의 N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A라는 지수의 형태를 걸었대. 근데 A는 지금 1보다 작은 상태니까 전체 부등호는 뒤집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G 쪽이 더 커야 되니까 이 녀석은 안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쉽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디귿 보니까 N이 1보다 크대요. N이 1보다 크면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요 놈을 풀어야 된다. 근데 일단 요 놈이 너무 끔찍해요. 여기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얘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 생각에는 요 놈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로그를 써도 되고요. 로그를 써도 되고 로그를 안 써도 돼요. 선생님 그냥 지수로 그냥 풀어볼게요. 1의 또 다른 이름은 A 플러스 1의 제로승입니다. 그쵸? 그러면 A는 지금 뭐보다 작았어요? 1보다 작았잖아. 근데 A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딱 계산해주면 이 녀석이 되려 1보다 커지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누구만 비교해서 얘네 둘을 한번 비교해서 GN이라는 놈과 FN이라는 놈을 이렇게 분수 처리한 놈을 누구랑 비교했을 때 0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것만 보면 되네요. 그쵸? 그럼 두 놈 한번 비교해볼까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쪽 부분에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잖아. 그걸 분수 처리해놨으니까 음수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요 밑이 지금 어떤 상태야? 그렇지. 1보다 큰 상태니까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억, 디귿이라는 걸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8번입니다. 18번 보니까 지수함수, 밑이 2인 지수함수 있고요. 밑이 4인 로그함수 두 개를 딱 주고
문제에서 점을 또 2개를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옳은 것 찾기인가요? 옳은 것 찾기. 기억니은 디귿 옳은 것 찾기인데, 옳은 것 찾기라는 사실을 알았고 객관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가 킬러 문제라는 걸 그냥 바로 시험장에서 인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참 문제를 쳐다보면서 얘는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맞죠. y는 2x 이런 식으로. 됐죠? 이 위에 뭔가 어떤 점이 있는 거야. A라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밑이 4인 로그를 그리는데, 밑이 4인 로그? 얘는 밑이 2인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큰 연관성이 없어요, 둘은. 그래서 얘네들의 연관성을 찾는다기보다는, 그쵸? 밑이 4인 로그 x를 그리는 것보다 밑이 2인 로그 x를 좀 그리면 얘와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밑이 2인,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지.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밑이 4인 로그를 진짜로 그려줄 건데, 여기가 밑이 2잖아요. 그러면 앞에 문제 해설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했는데, 여기가 y축이니까 1에서 멀면 멀수록 y축, 요 점근선에 더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밑이 4인 로그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밑인 로그의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에 좀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B라는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근데 그냥 찍지 말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두 놈이 서로 같도록 여러분들이 점비를 찍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점비를 찍을까? 눈대중으로 이렇게 찍을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O에서부터, 원점 O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찍고 약간 뭐 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약간 그래요. 이렇게 컴퍼스를 통해서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원, 4분원 보조선을 그려주면 좀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게 B라는 게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했다면 정확히 풀 수 있었고요. 요거를 생각을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건 하면 안 됐죠. OA 구하라고 했고 여기에 A라는 포인트를 찍어줬으니까 요놈을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근데 y의 1이라는 것은 다시 2의 x의 1승이니까 이걸 다시 제곱. 이거는 절대 했었어는 안 됐죠. 시험장에서 이거는 했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계산이고, 얘는 분명히 간단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문제 중간에 이렇게 슬쩍 특 껴놓은 거잖아. 그쵸?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의미 해석을 통해서 빨리 정보를 확인하는 이런 연습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원 따위를 그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 놈을 그려서 요 놈의 좌표를 얘랑 같이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A라는 포인트를 1이라고 찍으면 요 점도 똑같이 1으로 찍으면 되는데 두 놈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놈을 찍어줄 때 y의 1, x의 1으로 찍을 수만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B라는 포인트는 이거 로고 지울게요. 요 놈을 그냥 y의 x의 22,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이 문제를 거의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버렸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x의 2와 y의 1을 비교해달래요. x의 2와 y의 1. 여기 y의 1이 있고 여기 x의 2 있어. x 값이랑 y 값이랑 비교하잖아. 그럼 비교하기 힘드니까 요 놈을 여기로 갖고 와서 요 두 점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놈의 x좌표는 y의 1일 것이고 요 놈의 x좌표는 x의 2니까 x의 2가 y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야? 틀렸네요. 기억이 틀린다? 그럼 니은 사실 거의 99.9999999% 참이에요. 대신에서는 치사하게 디귿만 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기가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기억 니은을 정확히 풀면 디귿은 볼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디귿만 답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기억만 답인 문제는 많죠. 왜냐하면 기억이 맞았어도 니은 디귿을 다 해결을 해야지 답을 낼 수 있는데 디귿만 덩그러니 답으로 나오는 건 요즘엔 내지 않습니다.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이 틀리면 니은이 맞다.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니은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니은을 보니까 여기는 y에서 y를 빼고 있고 x에서 x를 빼잖아. 이거는 자주 출제했던 유형이죠. 그쵸? 바로 기울기를 해석하는 연습이야. 기울기. x에서 x를 뺀 것이 분모에 있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기울기 해석을 하는 거죠. 아래 첨자는 당연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아직 모르죠. 자,
그런데 여기가 1, 2였잖아. 그쵸? 근데 선생님이 2, 1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요놈의 부호를 바꿔서 나눴다는 얘기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아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양이었는지 음이었는지에 따라서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요놈의 x좌표가 x1 요놈의 x좌표가 x2니까 x2가 x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 그래서 나눌 때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니은을 의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놨더니 얘가 요거 콤마 요거와 요거 콤마 요거를 연결한 기울기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그러면 A라는 포인트와 B라는 포인트를 연결한 기울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놈보다 더 작니를 물어봤죠? 그래서 아까 찍어놨던 이 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그러니까 그 놈보다 더 어디 있어?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푸는데 디귿에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왜? 진선인데 진선 어? 아주 멋진 학교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디귿에서도 어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니은에서 기울기로 멋지게 풀었으니 디귿에서는 막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도 세우고 뭐 얘도 세워가지고 막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얘가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해서 되게 깔끔하게 문제가 풀릴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고 풀었는데 아무리 의미를 해석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지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의미가 해석이 안 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 기울기 아니면 뭐 길이 빼기 길이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이건 뭐 제곱도 있고 모르겠어요. 맞죠? 대체 뭘 의도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얘는 의미 해석보다는 빨리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하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그쵸? 아니야. 나 이 문제 빼고 지금 다 풀었어.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의미 해석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설마 얘를 진짜 제곱해서 완전 제곱식을 풀겠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y의 1에서 x의 1을 뺀 게 누구보다 예쁘게 있는데 이걸 제곱해서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내비두는 거야. 근데 이제 오른쪽을 잘 보니까 절대값이거든? 근데 기억과 니은을 풀 때 자꾸 뭔가의 대소를 그림을 통해서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꾸 대소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절대값을 씌웠대. 근데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절대값을 혹시 벗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니은을 풀면서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얘가 절대값을 벗을 때 x2-x의 1으로 절대값을 벗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의 1에서 y의 2를 뺄 건데 y의 1은 요놈의 높이고요. 그 다음에 y의 2는 요놈의 높이니까 y의 1이 y의 2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y의 1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걸림돌이 됐던 절대값을 제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절대값을 벗김으로 인해서 일단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근데 문제는 이 왼쪽에 요런 놈이 있으니까 이제 전개하면 되는구나. 아니, 처음부터 전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쵸? 갑자기 여기서 절대값을 벗겼다고 해서 얘를 전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얘를 왜 제곱했고 얘는 왜 두 개가 곱해져 있냐? 혹시 이거 하나씩 비교해보라는 문제 아닐까? 맞습니다. 하나씩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만약에 하나씩 비교를 했는데 얘가 지금 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건데 얘네들을 비교했더니 얘가 크고요. 얘네들을 비교했더니 얘가 크대요. 그러면 둘을 곱한 것이 이쪽보다 더 크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슬쩍 봤는데 생각보다 쉽죠. 얘네들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놈을 빼고 있잖아. 그러면 y의 1과 x의 2를 비교하면 돼요. 그럼 y의 1과 x의 2를 비교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 아까 기억 풀면서 이거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쵸? 그럼 x의 2가 y의 1보다 컸으니까 똑같은 놈을 빼도 여전히 얘가 더 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놈과 요놈을 비교할 때는 이번에 y의 1이 똑같죠. y의 1, 똑같은 y의 1이 있었는데 x의 1을 뺐고 y의 2를 뺐대요. 그러면 x의 1과 y의 2를 또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네요. x의 1과 y의 2를 비교하려면 요놈의 y좌표를 또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의 1이 y의 2보다 x의 1이 y의 2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빼는 거니까 더 많이 빼겠죠.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둘을 곱한 것이 이 둘을 곱한 것보다 작다는 결론에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사실 이건 운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운빨이라고 생각하고 이 디귿을 만났을 때 이게 바로 보였던 학생이라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을 거고 시험 끝날 때까지 생각이 안 난 사람들은 이 디귿을 찍었겠죠.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찍는 거야? 아니야. 기억과 니은은 정확히 푸세요. 디귿은 시간 관계상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운이 안 좋아서 생각이 안 나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 니은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자, 이번엔 19번입니다. 19번 서술형 문제였는데 자연수 n이 일단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2부터 13까지니까 여러분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얘네들만 생각하면 뭐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뒤에 로그가 있어서 되게 로그 함수처럼 보였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n제곱근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근데 끝날 때 이제 여러분들 근으로 끝났으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웠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줬냐면 보통은 여기다가 x 넣거든. 이거 x로 넣거든.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 풀 때 여기 x 못 넣게 하는 요런 스킬도 많이 쓰는데 친절하시게 문자를 바꿔서 써줬습니다. 자, 이걸 풀면 돼요.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x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걸 풀 수가 없잖아, 인간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양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조건만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방정식을 진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양의 실근을 갖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n이 될 수 있는 것은 2, 3, 4 요런 놈들이고요. 우리가 요 놈을 빨리 풀고 싶으면 당연히 뭘로 해석을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함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함수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로그 함수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왼쪽에 있는 함수만 몇 함수? 항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몇 함수. 그래서 n이 2, 4, 6 이렇게 짝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홀수차 함수, 이런 함수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짝수가 되려면 있잖아. 여러분들 양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상수함수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 아무튼 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 있기만 하면, 실근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양수 쪽에 이렇게 미안합니다. 기침이 안 멈추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있으면 실근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음의 근을 갖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X축보다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의 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당연히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일단 n이 짝수일 때를 생각해 볼 건데 요 녀석이 일단 0보다 커야지. 요 놈이 0보다 커야지만 되고 요 놈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얘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요 밑이 2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다 돼요. 1만 아니면 다 되네요. 왜냐면 n은 자연수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요 녀석이 이제 자연수만 출력을 하고 0 포함하는 자연수만 출력을 할 텐데 그러면 일단 얘가 0이면 안 되니까 n이 4인 거는 일단 제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n이 3인 거랑 n이 5인 거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돼야겠죠. 그러면 그런 놈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보다 큰 2 이상의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 빼고 다 되네요. 그쵸? 얘네들 빼고 다 된다. 그래서 가능한 게 뭐야? 2부터 13까지가 있었는데 4랑 3이랑 5를 다 제거시키고 나면 남는 것은 몇 개예요? 이게 13개, 13에서 2를 빼니까 11, 거기다 1 더하니까 12죠. 12에서 3개를 빼니까 총 몇 개다? 그치, 9개다. 이렇게 A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요놈의 이제 또 마찬가지로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끝날 때 근으로 끝나는 n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지수의 모양을 써주기만 하면 되고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yn을 붙여서 함수로 당연히 해석을 했었어야 되고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는 요 녀석이랑 똑같네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이랬으니까 요 녀석이 요런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음의 실근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요런 경우에는 요 녀석이 정말로 이 밑에 있어야지만 음의 실근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위에서 푼 요 A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n이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n을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n이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시험장에서 쓰는 거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다 써주시면 되고요. n이 홀수일 때도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11일 때, 13일 때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짝수일 때는 정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녀석이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4인데 4의 또 다른 이름은 2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2보다 커야 돼요. 그죠? 2가 돼도 되나요? 네, 2가 돼도 안 되죠. 2가 되면 0이 되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얘가 2보다 커야 된다. 2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확실하게 커야 된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것은 6보다 큰 6보다 큰 짝수니까 안 되고 6보다 큰 짝수 얘네들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n이 홀수라면 이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고 이번엔 반대로 얘가 이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아까 전에 뭐보다 큰 놈이었어? 6보다 큰 놈이었다면 얘는 6보다 작은 놈이 돼야 되니까 3과 5가 되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니까 이 B가 될 수 있는 것은 5가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두 놈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4가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 일단 무조건 근으로 끝나는 얘기 요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진짜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 근을 구하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뭐 실수가 존재한다, 뭐 양의 실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로 꼭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21번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풀었을 거고요.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다가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이 문제는 아예 건너뛰었겠죠.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시험을 마무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험 다 결과 나오고 나서 오답을 진행할 때 그때 이거 할만했네. 할만했구나. 시간이 없었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도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를 먼저 푼다.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쉬운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유는 그 빨리 푸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 속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와 처음부터 킬러 문제를 먼저 도전을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딜레이가 걸리거든? 푹 꺼지거든? 그러면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 몸이 기억을 못 해요. 몸이 이상하게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되려 쉬운 문제들을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어려운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게 너무 아까워서 먼저 푼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려웠다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복잡했던 문제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A를 주진 않았지만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주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야. 그런데 절대값을 달아놨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야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절대값이 있었으면 뭔가 이렇게 특이한 대칭이동 스킬 같은 걸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x가 0이면 이게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0은 가볍게 제거시켜줍니다. 자, 이때는 그대로 로그 a의 5x가 되겠죠? 그 다음 이때는 절대값을 벗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벗으니까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게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빠르게 요놈을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돼요. 약간 얘가 누워있거든? 근데 얘가 누워있는지 서있는지는 별로 관심 없어. 왜? 이 문제는 옳은 거 찾기가 아니잖아. 뭐 길이를 비교하거나 기울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을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y는 k라는 놈을 그려달래요. 이렇게 그래놓고 나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래. 그럼 당연히 이쪽이 a고 이쪽이 b겠지 하고 문제를 봤더니 점 a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다. 따라서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여기를 a라고 놓은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점 C를 찍을 건데 점 C는 A, B가 아닌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그런데 C의 좌표를 줘버립니다. C의 좌표는 25분의 1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이 밑을 모르지만 이런 x절편들은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절편을 구할 때는 요 놈의 값이 뭐가 될 때? 그렇지. 1이 될 때를 생각하면 되고 요 데이터가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5분의 1은 요 놈보다 앞쪽에 있으니까 C가 여기에 찍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점 A와 점 C의 무슨 좌표는 y좌표는 합이 0이다. 그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둘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됐죠? 요 놈이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그냥 대입하고 둘이 같다 이래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로그 함수에서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걸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로그 함수였다면 요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k를 집어넣었을 때와 k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부호가 다르다.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편해요. 부호가 다르다. K를 넣었을 때와 뭘 집어넣었을 때 K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다. 근데 이 데이터를 25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얘를 25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이건 안 되죠. 왜냐면 이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이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25분의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5분의 1이죠. 그 말은 얘를 넣었을 때 요 녀석이 뭐가 되면 된다는 거야?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가 아니죠. 요 데이터도 한번 구해볼게요. 요 데이터는 뭘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5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5가 돼야 되니까 x의 데이터는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그렇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뒤부터는 더 이상 로그의 값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이제 다 조건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수직 조건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더 이상은 로그 함수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뭘로 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닮은 비로 열심히 문제를 계산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데이터를 25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이쪽 데이터를 구하려고 했더니 25분의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이게 5분의 125잖아요. 그럼 여기가 25분의 126이니까 빼니까 126. 계산을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말을 하네. 대단하네.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5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제 25분의 얼마? 24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 선 자체가 직각삼각형을 또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비를 좀 알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요 길이가 여러분들 그냥 뭐야? 2K잖아 이거. 그쵸?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를 통해서 빠르게 K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왜냐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이 시험에서 삼각함수 들어가니까 삼각함수 간단히 써보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잖아? 그럼 여기가 똑같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만든 탄젠트와 요렇게 만든 탄젠트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는 25분의 24대 2K는 K 구하는 거였죠? 2K는 뿅뿅 다시 2K 대 뭐다? 25분의 116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때 약분할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약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둘이 까면은 얼마죠? 여기가 12가 되겠죠? K가 됐고요. 또 이것도 깔 수 있습니다. 2로 같이 까주면 63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똑같은데 문제에서 K제곱 그냥 구하라는 거니까 이 둘을 뭐 해주면 돼요? 그쵸?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약분을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잖아요. 그쵸? 얘는 5로만 구성되어 있고 위에 있는 놈은 5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5와 25를 곱해서 뭐 해준다? 그치? 여기 위에는 12 곱하기 63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게 최종적인 정답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선여고 시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부교재 열심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부교재가 수노트 강이라서
너무 광범위해. 선생님 생각할 땐. 말 그대로 수능 특강이잖아. 그러니까 고3처럼 시험을 낼 수도 있고, 모의고사에서 낼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쵸? 왜냐면 수능 특강 맨 뒤에 보면, 그 단원 맨 마지막에 보면 레벨 3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기출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험 공부를 좀 광범위하게 하기를 여러분한테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다양한 문제들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 내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